자, 이번 시간에는 동측인면도를 해볼 건데요. 저희 교재 동측인면도 페이지 수 267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측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평면도상에서 방위를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는 북쪽이 위쪽으로 되어 있고 밑에 쪽 남측인면도를 많이 기출이 돼요. 근데 종종 동측인면도가 표현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가장 상식적으로 보시는 게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도에 위쪽에 북한이 있고 밑쪽에 남한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동해라고 얘기하고 이쪽이 서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만약에 방위 각도가 헷갈리다라고 했을 때는 북쪽이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서 이쪽 바다는 동해 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즉 우리가 보는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쳐다보는 걸 동측 인면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평면도면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서 이쪽 부분을 쳐다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면을 돌려보면 지붕이 이렇게 녹색 점선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지붕이 녹색 도면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단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면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 이쪽 부분은 이미 그려놓은 상태잖아요. 이 부분이 이미 그려진 상태인데 이쪽 부분이 아직 안 그려진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단면도를 부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부분을 다 지우면 이렇게 지붕층이 나오는데 이 지붕층에서 이 부분만, 자, 이건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 지붕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시면, 크기를 수정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이 지붕이 두 개, 긴 지붕까지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지금 단면 수정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단면을 이렇게 수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선들을 지붕선과 벽체선을 그대로 내리시잖아요. 지금 쭉 내려보면 각각의 위치가 그대로 잡혀서 내려와져요. 그래서 도면을 볼 때 이 도면에 그려진 것을 그대로 여기다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벽면의 길이를 모르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단면도상에서, 여기 단면도상에서 중심선에서부터, 이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얼마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치수가 200이기 때문에 외벽선에 대한 노란색 부분은 전부 다 중심선에서부터 200씩 밖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벽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0이 나가지겠죠. 이렇게 200씩 나가지면 이렇게 벽체가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이 벽체는 지붕 상부에 올라가지 않아요. 왜 올라가지 않냐면 벽체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테두리보잖아요. 테두리보가 벽체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두리보까지는 벽돌이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표현하셨으면 동측인면도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도면에 넣는 방식 그대로 집어넣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요 기와 부분입니다. 자, 기와 부분을 변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하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인면 기와가 있잖아요. 인면 기와를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면 기와가 돼 있는 부분을 이 부분만 이렇게 지워요. 이 안에 부분 있죠? 이 안에 부분만 이렇게 지웁니다. 테두리인 껍데기만 딱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인 껍데기만 딱 남겨두고 이렇게 다 지웁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면 껍데기만 남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부분도 지우고 여기도 지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울 건데 이거는 끝을 이렇게 말아서 필렛 시킨 다음에 이 부분만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면 인면의 기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면 기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면 기와를 여기서 매듭만 지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깔때기 홈통과 캔틸레버 표현만 해주시고,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선만 넣어주셔서 물끊기 홈이 벽면에서도 표현되는 것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인면에서 보이는 그대로에 들어있는 창문만 집어넣어주고 문과 창문 집어넣어주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굴뚝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굴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굴뚝의 높이는 용머리를 넘어서지는 않아요. 사실 용머리는 넘어서지 않는데 굳이 굴뚝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렉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골뱅이 600에 1000 정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뭔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자,
렉탱해서 골뱅이 600에 선 정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렉탱해서 요 위에 거 2배만 할게요. 골뱅이 1200에 800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했죠. 렉탱해서 이렇게 해서 골뱅이 800에 200 정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자 무브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이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밑으로 내려서 트림으로 잘라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측인면도에서는 크게 손을 볼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평면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아 부분 그리고 용머리 부분 용머리도 사실상 암키아 수키아가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암키아 수키아가 이 뒤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천정 가운데 항상 환기구가 있거든요. 자, 이 환기구는 특정 크기는 없어요. 사실 특정 크기는 없고 지름 300 정도 하셔서 안으로 30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이 30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시고 옵셋 여기서 20 정도만 이렇게 아래 위로 20 정도만 하시고 간격은 100씩 띄우면 되는데 이 간격도 100까지 이렇게 딱 찍어서 정확하게 띄우지 마시고 이렇게 아래 위로만 이 정도 되시게 띄운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이 환기구 설치까지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면도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동측 인면도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지붕의 경사각이 이미 단면도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 동측인면도가 잘 안 나오는데 동측면도가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경우에는 동측인면도가 기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에 대한 작도 방법은 한번 이 원형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감을 익히시는데 동측인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 전에 단면도만 남측면도만 계속 그리지 마시고 동측면도를 꼭 그리시고 그려보시고 입시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출문제상에서 반드시 동측면도냐 남측면도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작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측인면도를 막 작성하다가 남측인면도였는데 라고 하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측인면도인지 남측인면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